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는 뉴욕 한인의 인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사회는 외부 감사를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단체들이 뉴욕시 기린비 설립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킴으로써 기린비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민개혁은 이번 보스턴 폭탄 테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2014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컴퓨터 추첨 결과가 늦어지고 있어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뉴욕시 담배 구입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흘 전 차기 뉴욕 한인회 인수위원회가 현 한인회가 제출한 회계 서류들이 미흡하다며 인수인계 불가능을 통보했죠. 이에 현 한인회 이사회가 임시 모임을 갖고 외부 감사를 고용해 인수인계를 공정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의 한 식당. 현 뉴욕 한인회 이사진이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흘 전 차기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갈 인수위원회가 현 한인회가 제출한 회계 서류들이 불충분하다며 인수인계 불가능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현 집행부가 아닌 외부 기관을 고용해 공정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어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지적한 각종 문제들이 현 집행부에서 회계 서류와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서류와 자료들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이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서류를 제대로 항목별로 또 달별로 정리해 놓는 것도 당연한 이거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현 이사진과 인계위원회는 일단 회수된 회계 서류들을 재정리해 차질 없이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임 회장 취임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한인회 이사회와 집행부에 한인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를 건립하기 위해 애써온 뉴욕 한인 단체들이 뉴욕시 기린비 설립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하던 플러싱 기린비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성은 기자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와 155가 루즈벨트 애비뉴가 만나는 삼각 형태의 공원인 레오나드 광장. 이르면 올해 안에 이곳에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가 들어섭니다. 기린비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상록회, 퀸즈 한인회는 오늘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서 뉴욕시 기린비 설립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린비 건립 사업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위원회의 부재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조직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긴급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을 더 저희들이 모셔서 정식으로 활동을 다음번 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뉴욕 일원 한인 단체들을 동참시켜 조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린비가 들어설 플러싱 레오나드 광장엔 현재 상정 중인 위안부 추모길이 올 중순경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곳에 추모길과 기린비가 들어서면 공원은 미국의 대표적 위안부 피해자 추모 현장이 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보스턴 폭탄 테러 사건을 빌미로 이민개혁에 발목을 잡으려는 일부 시도가 엿보였습니다만 다행히 이민개혁 논의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미국을 위해 이민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상원 이민개혁 8인위원회 의원들은 어제 미 주요 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포괄 이민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발목 잡기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원내 총무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민개혁법을 시행하면
국경 안전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신분을 파악하게 되며 미국 입출국자들도 추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히려 이민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이민 소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도 보스턴 폭탄 테러는 이민개혁을 지연시킬 변명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예정대로 첫 번째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어제도 두 번째 청문회를 열어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완성을 위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스턴 폭탄 테러 직후 입법 절차가 대폭 지연될 것으로 우려됐던 것과는 달리 이민개혁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를 접수했던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통보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보낸 12만 4천 명의 심사 대상자 중 8만 5천 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치고 지난 8일부터 당첨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당국이 급행서비스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당첨 여부를 알려주면서 일반 신청자들에 대한 통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5월까지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수수료 체크가 결제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번 2014 회계년도 H-1B 비자는 접수 5일 만에 12만 4천 명의 신청서가 쇄도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석사용 연관 쿼터 2만 개, 학사용 연관 쿼터 6만 5천 개 등 전체 쿼터가 8만 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3만 9천여 명이 탈락한 셈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은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현재 18세 이상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어제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제너럴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 그리고 토마스 팔리 시 보건국장 등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추정치에 따르면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18에서 20세 흡연율은 55%, 14에서 17세 흡연율은 3분의 2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성년자로부터 담배 대리 구매 부탁을 받은 사람의 90%가 18에서 21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제너럴 의원은 고교생들의 담배 구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장기적으로는 성인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단속을 쉽게 할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뉴욕주 경찰국이 부주의한 운전 습관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그 밖에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예외 없이 티켓이 발부됩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오는 28일까지 오퍼레이션 행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주의한 운전 습관을 뿌리 뽑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고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지고 문자 메시지 전송의 경우에는 23배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주 경찰국은 지난해 총 15만 장의 교통 위반 단속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 가운데 4,664장이 휴대전화 사용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2점과 함께 최대 $100의 과태료, $50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 절도가 퀸즈 포레스트힐 지역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12경찰서는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주택 절도 피해가 총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28일간 발생한 주택 절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0%가 증가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일대에서 속출한 주택 절도 피해는 올 2월 말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레스트힐 69가와 71가,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플리스트리 선상에서만 한꺼번에 무려 9가구에서 절도 피해를 입고 현금과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이후 한 달간 주춤하는 듯 싶더니 다시 지난 13일 커셀, 엑시터, 루베 스트리트 일대 주택 3채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를 당했습니다. 최근 20일까지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12경찰서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면 즉시 911에 신고할 것과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 지역 주민위원회도 범죄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주말 오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농장으로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뉴저지의 늘푸른 농장이 지난주 토요일 제11회 벚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남부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늘푸른 농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미식 숯불 바베큐와 떡 등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역마차로 농장을 둘러보는 이벤트와 참석한 어린이들 모두에게는 선물로 병아리를 선물했습니다. 어른들은 하얗게 피어나는 벚꽃을 보면서 봄의 향취를 느껴보는 날이었으며 봄의 벚꽃들은 가을이 되면 수확의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농장 측은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진 컨테스트를 열고 $100에서 $500 상당의 농장 상품권을 시상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과일 한 박스씩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기차로 레이싱을 펼치는 F2 포뮬러 전기차 대회가 세계 최초로 LA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78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선형 차체에 차체 밖으로 노출된 타이어, 배기량 3000cc 이상의 경주용 자동차로 알려진 포뮬러1 자동차와 외관만 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순수 전기로만 움직이는 포뮬러 전기차입니다. 과연 성능은 어떨까? 3초 만에 60마일에 도달하는 순간 가속도와 140마일의 최고 속력은 여느 일반 레이싱카에 뒤지지 않습니다. Now, Formula E will be the world's first all-electric vehicle racing circuit. We're proud to be joining other great global cities. LA에서 개최될 첫 포뮬러 전기차 대회에는 세계 총 10개국에서 20여 명의 레이서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팀 상금은 $520만 달러, 개인 우승 상금은 $260만 달러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상금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술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Nobody has designed and constructed 10 circuits in cities around the world. 현재 LA시 인근에는 전기차 사용자들을 위한 121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포뮬러 전기차 대회 개최로 태양열 패널 설치 등 친환경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LA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반지를 삼켜버리는 범인, 그리고 종이를 먹어버리는 범인들이 있는데요. 증거물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보석 가게. 손님을 가장한 도둑이 14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달아납니다. 직원이 문을 잠그고 경보기를 작동시키자 도둑은 반지를 꿀꺽 삼킵니다. The way he swallowed it, it was like no big deal. He just went like pop. 도둑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반지를 삼키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반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They're basically monitoring him at this point until they, I think they're anticipating that it will pass naturally. 결국 꼬박 하루를 기다린 뒤에야 도둑이 삼킨 반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I guess at some point on Saturday morning, he pulled one of the guards aside and says, "I'm ready to produce the evidence." 하지만 도둑의 뱃속에 있다 나온 반지를 약혼 반지로 구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 보석 가게 주인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경매에 붙여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은행 강도 역시 증거물을 삼켜 없앴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증거물을 자동차 위에 올려놓자 능청스럽게 입으로 삼켜버립니다. 돈을 내놓으라며 은행 직원에게 내민 종이 쪽지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쪽지를 삼켜버린 범인. 하지만 훔친 돈 보따리와 총이 발견되면서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 수배 명단에 올랐던 34세 한인 박모 씨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잡혀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플러싱 162가와 샌포드 애비뉴 인근 도로에서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였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음주 운전과 별도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1월 체포한 이모 씨와 함께 용커스의 한 약국에 근무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으로 판매한 채모 씨와 또 다른 이모 씨 등 총 3명을 지난 17일 연방 대배심에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 초까지 실제 의사 이름을 이용해 처방전을 허위로 입력해 불법으로 옥시코돈을 빼내 판매하면서 뒷돈을 챙기거나 돈을 세탁한 혐의입니다. 이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11회 시티즌십 나우 핫라인 서비스가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립대와 뉴욕 데일리 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400명의 전문 상담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여러 이민자 커뮤니티의 언어로 시민권과 이민 정보에 대해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며 참가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민개혁법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영재 입학시험 채점 오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약 13.2%에 해당되는 4,735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당초 불합격을 통보받았던 응시자 가운데 2,700여 명이 재채점 후 90% 이상 성적으로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 추가 합격이 예상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채점 오류는 자녀의 입학시험 성적에 의문을 갖게 된 학부모 2명이 시 교육청에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4월의 날씨치곤 쌀쌀한 날이었는데요.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올라가겠으며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간간히 구름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